네, 얼른 네. 가겠습니다. 염승헌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네. 자, 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식시장 출발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7포인트 정도 올라서 0.28% 기록하고 있고요. 2,556포인트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오늘 좀 많습니다. 420개, 하락은 320개로 100개 정도 많고요. 반면 코스닥은 좀 코스피보단 부진합니다. 지금 약간 마이너스권, 플러스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0.03포인트라서 그냥 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 종목이 좀 많습니다. 798개, 상승은 이제 557개로 일단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더 좋은 출발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좀 부진합니다. 이 약보합 하이닉스는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0.3%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LG화학이 0.9% 정도.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조금 좋은 흐름인데 반도체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오늘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 쪽에서 특징적인 기업은 현대오토에보가 오늘 3% 주가 좀 오르고 있는데 이제 어제부터 계속 좋은 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 로템도 어제 이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어제 좀 하나 있었더라고요, 공시에.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오늘 한 4% 가까이 오르고 있고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HL만도가 2.8% 정도 올랐고요. 현대모비스가 2.8% 정도 상승을 해주고 현대위아가 2.9%.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차보다 좀 이 대형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네. 오늘 좀 좋은 출발을 오전에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제 원전주도 한 2%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무역이 오늘 한 3% 가까이 좀 오르면서 의류 OEM도 좋은 좀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한 1% 올랐고요. HMM이 1.3% 정도 반등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 부진했는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1% 정도 상승을 조금 해주면서 반전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 이제 오늘 대부분의 이 코스피는 좀 오르고 있는데 약간 좀 빠지고 있는 기업은 최근에 좀 가장 안 좋은 기업이 그 GS건설이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마이너스 2% 정도. GS건설 왜 그래요? 뭐 하자가 좀 워낙 좀 이슈가 있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예. 지하 주차장 같은데 막 물 차고. 뭐. 근데 계속 보도 탐사 보도에 계속 걸리더라 GS건설이. 그래요? 그죠? 뭐 좀 있나? 뭐 밉고 있나? 네, 하여튼 뭐 계속 뭐 지하 주차장 어디 뭐 그러니까. 벽, 네, 뭐 부실공사 이슈 막 이렇게 뭐더라, 터지니까. 뭐 폐기물 또 거기다 묻어가지고 또 공사 현장 폐기물. 악재가 계속 예, 준비되고 워낙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제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는데 오늘도 가장 좀 안 좋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뭐 마이너스 2% 좀 빠지고 있으니까 하자이라고 좀. 그러잖아 요즘에. 응? 하자이. 하자 LG 자이 GS 자이 네. 하자이 그런 얘기가 형님 만드신 말은 아니죠. 만든 거면 큰일 납니다. 아니 있어요. 여론에서 내가 무슨 실제 그렇게 그랬어요. 순발력이 좋겠습니까, 정프로님? 아니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그렇죠? 네, 실제로 예 맞습니다. 연준 너좀 위험한가? 그 하자이는 그렇죠. 거기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아이고 뭐 커뮤니티- 아니 언론에 나온 거예요. 언론에 언론에 나온 거죠? 기사에 나왔어요. 기사에도 나왔어요. 이미 그러면 제목에 딱 예. 있어요. 걱정돼서 그래요. 형님. 제목이 있는 거. 자 하자이. 당신이 걱정된다 얼마나 걱정되겠니? 네. 아 근데 네. 잘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사실 그 굉장히 좋은 네. 그 전통을 가진 그 패밀리시거든. 허만정. 순살자이는 뭐예요? 응? 순살자이. 순살자예요? 순살 잘 모르겠나. 순살자이 뭐 뼈대를 안 넣었다는 얘기인가? 아니 왜 그런 댓글이 좀 올라오길래 순살자이 철근을 다 빼서 순살자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 럭키금성 그룹이 구시하고 허시 동업이거든. 그렇죠. 진주 지수라고. 예. 근데 이제 원래 이 허시 가문이 돈이 훨씬 많았어요. 그 이제 그분이 이제 허만정 씨라고 이제 지금 3대 위신가? 그래서 이제 그 구인회 회장하고 이제 동업을 한 거지. 동업은 동업인데 실제로 여기서 돈을 많이 댄 거예요. 네. 그래서 럭키 금성인데 네. 에?
근데 그게 또 하면 또 GS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어? 그렇죠. 금성. 예? 그래서 이제 사실 LG 전자인 금성사는 이제 원래 또 그 락키 화학 그 럭키는 이제 이런 구도였는데 이렇게 계열 분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GS가 된 거죠. 그래서 GS 칼텍스하고 GS 건설이 이제 그런데 GS 또 저것도 있잖아. GS 리테일. 예. 그래서 재개소율도 꽤 높고 그래서 또 그 회장님이 또 저 정경련 회장님도 오래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건데 요즘에 여튼 저 아파트 쪽에는 네. 분위기가 좀 안 좋아. GS 건설. 금성이죠, 금성. 그쵸. 옛날. 네. 계열 분리 잘 완료는 된 거죠? 그리고 진짜 이게 패밀리 이거 나오면서도 전혀 불화가 없이 네. 그렇죠. 불안 없는데 부실이 좀 있었던. 네. 잘 좀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이고요. 에코프로는 강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LNF 역시 좀 약보합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시총 상위기업 중에서는 JYP 엔터가 오늘 3%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그 A2K라 그래서 미국 현지 그 이제 아이돌 데뷔 준비 중이잖아요. A2K? A2K. A2K? 예, 그게 이제 어메리칸 투 코리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자를 따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현지화 모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7월 13일 날 오픈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오늘 아마 3% 정도 JYP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좀 엔터주들이 좀 좋고 어제 좀 메디톡스가 또 좀 한번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2.8% 정도 올랐고요. 삼천당 제약이 1% 상승 중이고 YG엔터가 1.3% 또 SFA가 1.5% 정도 반등하고 있고 또 모처럼 파라다이스도 오늘 1.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는 일단 그 중국 소비주 카지노 쪽 일부 좀 오르고요. 그다음 엔터주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좀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부진하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두산테스나. 하이닉스 왜 이렇게 약해요? 마이크론. 마이크론에서 뭐 좋은 얘기했다며. 근데 마이크론 주가가 오늘 급락했거든요. 4%나. 그래요? 좋은 얘기했는데 급락해 버렸구나. 중국 때문에. 중국 매출이 좀 타격 받을 것 같다. 그 규제 이슈가 좀 있잖아요. 중국 보안 이슈. 그래서 그걸 언급을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좀 수요가 좀 미진한 거 아니냐. 그 두 가지가 좀 겹쳐가지고 4% 급락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반도체에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이 사실 어제 좀 약세장에서 거의 돋보였던 이제 업종이 반도체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좀 하락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전히 그 메가스터디 교육은 조금 좋진 않고요. 계속 좀 교육주들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상태고 그다음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그 의료 AI 관련주죠. 루닛이 오늘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한 7% 가까이. 워낙 좀 많이 오르는 지금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충격을 루닛이 뭐 대박 났었죠. 네, 굉장히 루닛이? 한 5배 정도 오른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요즘 오르는 것들 보면 진짜 무섭게 오르더만. AI 그 인공 의료 예, 의료 의료에. 기술이죠? 예. 오픈롤은 뭐예요? 오픈롤 오늘 상장한 모양인데? 오늘 알맥. 네, 오늘도 알맥? 오늘 알맥 상장했잖아. 오늘이 알맥 상장. 222% 올랐어 지금. 아하, 알맥. 알맥이죠, 알맥. 야 어제 저기 뭐야 신규 상장 저 따따상인가 따따블인가 그거 이렇게 조금 봤는데 야 인간의 이 감정이라는 건 야 굳이 그거 따따블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더라. 거의 따따블 갔었어. 어제요? 뭐였죠? 거의 CQ센 거의 CQ센. 400% 어제. 갔었어. 어제 200 몇 퍼센트 아마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가 상한선이잖아, 그죠? 400%까지. 아니지. 그 수익률로는 300%지. 네, 수익률 그렇죠. 수익률은 300. 290%인가까지 가더라고. 와, 굳이 그렇게까지. 오늘 10%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도 꼭 그 제도를 한번 써먹어봐야 되나 그 느낌. 이왕 있는 거니까 한번 해봐야죠. 아니 왜냐면 그 전날 코넥스에서 8,000원대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 코넥스 이전 상장이야. 그래요? 아니 이론적으로는 그 전날 코넥스에서 8,000원대에서 뭐
거래 한번 폭증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던 거야. 왜 안 샀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샀겠지. 살 거. 알맥은 뭐예요? 알맥. 아니 이거는 전기차 저거야. 전기차 관련주예요. 아 여기 뭐 2차 전지 관련. 엄청 저 치열했어요 공모? 1600대 1인가 뭐 거의 2000대 1 가까이 안 된다고 보고. 오픈롤 난 처음 들어보는데. 오픈롤은 또 뭐 하는 회사예요? 오픈롤 매매하지 마시고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 오픈 저도 확인해서 안 해봐가지고. 아 이거 신규 상장 종목 좀 신경 써주세요. 이거 장안의 화제야 지금 따따블이. 뭐 하는 회사지? 오픈롤. 아 구인구직 온 오프라인 매칭 플랫폼이라네요. 주력 서비스가. 그래서 구직자들이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인 기업의 실무를 경험을 하고 이런 플랫폼인데 오픈롤 그럼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112%. 아니 지금 알맥은 220% 올랐어. 아 220%요? 야 진짜 어제 내가 그거 보면서 약간 와 290%까지 가더라니까. 이거 잘하면 가겠는데 아닌가? 아니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아니면 이 주식을 못 산다는 그게 있나 봐. 3배를 주고 사는 거잖아. 첫날. 4배. 대단합니다. 근데 그 전날 또 코넥스에서는 8,000원대 왕성하게 거래됐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유, 하여튼 뭐 주식시장 어렵습니다. 자, 일단 뭐 계속 좀 가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 종목 때문에 괜히 네. 좀 저희가 눈을 많이 뺏겼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은 어쨌든 이제 주도 업종들이 조금 이제 엔터백은 좀 부진하다 보니까요. 좀 약간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쪽도 반도체가 좀 밀리면서 오늘 오전에 출발은 좋았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권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좀 미국과 좀 동떨어지게 최근에는 계속 약세 흐름이 오늘까지도 좀 오전에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여전히 그 외국인들 좀 매도가 나오는데 오늘 한 500억 정도인데요. 그동안은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 거의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좀 매수를 많이 해줬는데 오늘 한 218억 정도 좀 전기전자를 일단 매도하면서 좀 이제 그동안 매수했던 걸 조금 줄여 나가는 모습이고요. 유일하게 뭐 기계하고 보험업종 정도만 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도 오늘 전기전자 중심으로 좀 매도인데 다만 기관들이 오늘 좀 자동차 쪽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수장비만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 반면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전기전자, 철강주 중심으로 해서 한 700억 가까이 좀 공격적으로 오전에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오늘 가장 이제 돋보이는 섹터는 자동차 그 대형 부품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 다 지금 좋은 출발 오전에 좀 약세장 속에서 가장 이제 돋보이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설 기계 쪽도 오늘 그 현대 인프라코어하고 현대 건설기계가 각각 3% 이상 급등하면서 또 좋은 출발을 오전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 또 현대 오토에버가 좀 좋다 보니까 네. 관련된 이제 자율주행 부품사들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오전에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해운주도 좀 일부 반등하고 있고요. 비료 관련주들도 약간의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일부 반등하고 있고 통신주들이 어제 좀 이제 정부 규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여기도 좀 정부가 좀 가격 통제라든가 이런 걸 하면 어떡할까 좀 우려가 있어 빠졌는데 오늘은 일단 조금 강보합 정도 보이면서 하락은 진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정유주들도 오늘은 조금 진정은 됐고요. 그리고 엔터주는 어쨌든 JYP 엔터가 이제 이슈로 인해서 강세 보이면서 오늘 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오늘 가장 안 좋은 거는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하고 반도체 소부장 또 특히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일제히 좀 급락하면서 반도체가 좀 하락을 오전에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더 안 좋군요. 예. OLED 쪽도 좀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IT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IT 또 AI, 로봇 이쪽 섹터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통신 장비도 좀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투자기대로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관련주, 이쪽 폐기물 관련주, 게임주들, 건설주들까지 해서 이쪽도 좀 아직까지는 부진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하고 일부 엔터주 좀 강세 보이는 거 좀 제외하면 많은 기업들이 좀 다시 좀 밀리고 있고, 그러나 반도체가 너무 좀 오늘 약하다 보니까 시장은 좀 부진한 힘이 흐름입니다. 많이 떨어지네, 그죠? 예. 네? 약간 벌써 좀 장마 더위 막 이런 네. 느낌이야. 응? 지난주부터 외국인들 파니까. 예. 근데 그나마 좀 외국인들이 반도체는 사줬는데 이제 오늘은 또 파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그래서 조금 더 부진한 것 저게 같습니다. 과연 계절적으로 반기 결산에 대한 영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아유 이거 뭐 먹을 만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응? 그건 좀 지나봐야 알아요? 아니면 지나봐야 알겠죠? 7월 한 초중순 넘어가면 알겠지. 다시 이제 들어오면 근데 7월달에 삼성전자가 어떤 실적을 내느냐. 네. 다음 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2분기 어떻게 얘기 나와요? 반기 2분기? 2분기. 예상이 한 2천억 정도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2천억 플러스? 예. 근데 이제 좋게 보는 데는 1조 가까이도 보고 있고 적자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편차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메모리는 안 좋죠, 여전히. 예, 뭐 2분기까지 안 좋은데 약간 이제 갤럭시가 얼마나 팔리느냐가 좀 이게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이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좀 커져버렸거든요, 실적에. 아니 근데 삼성전자를 좋게 볼 때는 이렇게 했거든. 반도체 싸지잖아. 그러면 갤럭시 이익률이 늘어나지. 반도체 싸니까. 최적의 포트폴리오네요. 그래 신이 내린 비즈니스 모델이라 그랬어. 이건 도저히 적자가 날 수 없다. 왜냐면 디스플레이도 있잖아. 가전은 또 스테디하고 1등이고. 이건 뭐 신이 내린 저거라고 그랬는데. 가전 세계 맞아요. 그 기억납니다. 애플 김프로님 말씀 맞아요. 아이폰 하나 하는데 거의 시총이 어떻게 거의 10분의 1이냐. 휴대폰 대수로도 더 파는데. 네, 너무 그 갤럭시 A 시리즈 비중이 너무 커서. 그게 반도체도 이렇게 팔아졌겠는데. 가전도 거의 세계 1등인데. 진짜 자괴감을 느껴요. 이익을 그렇게 못 남기나? 왜? 이 한참 좋을 때는 뭐 60조씩 냈는데 1년에. 애플은 얼마 내요 도대체 이익을? 애플? 찾아볼까? 애플 분기에 60조? 아니 분기 한 15조씩 냈었어요. 1년에 60조 삼성전. 가까이. 아 참. 갑자기 오늘 빡치네. 응?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 나오는 거 이거? 이거 찾을 여기 수가 있잖아. 애플 영업이익. 네? 얼마예요? 이게 뭐야? 37조. 에? 애플 1년에? 영업이 1년에 37조? 그런 거 같은데? 네. 1년에 37조인데 어떻게 3천 몇백 조를 해요? 순이익 31조. 여기 나와 있잖아. 영업이익률 29%. 그러니까 30 몇 조라는 게 원이에요, 달러예요? 원이지. 30 몇 조 벌면 시가총액이 지금 3조인데. 자, 그러세요. 30 몇 조. 분기인가 보다, 분기. 형님. 그러네. 분기겠죠. 그러네. 그럼 한 100 한 몇십 조 버는 거 100 한 2, 30조? 많이 벌긴 하다, 얘네들은. 이게 뭐야? 130조래, 130조. 130조네. 아까 내가 분기를 잘못 봤네. 130조? 지금 그렇게 본다. 이익이 130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순이익 132조. 영업이익 158조. 벌어졌구나. 대단하네 진짜. 자꾸 아닙니다. 껴들어서 죄송합니다. 시장 인정하자 일단 이건 일단 네. 인정. 거기다 뭐 자사주 매입 수억도 워낙 많이 하니까. 주가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어떻게 리포트 보러 갈까요? 네, 오늘은 어쨌든 이제 시장 아까 정리해드린 대로 조금 이제 반도체 때문에 좀 부진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보고서는 그 KB증권의 이제 김동훈 연구원님이 7월부터는 좀 아이폰 시간이다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인데 그 외신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폭스콘이 아이폰 15 이번에 좀 증산하기 위해서 생산직 보너스를 8천이 한 145만 원 정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9월에 아마 출시할 것 같은데 작년에 아이폰 14 프로가 아시다시피 이제 좀 생산의 차질이 좀 많이 빚어졌잖아요. 뭐 제로 코로나 뭐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요번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인센티브해서 좀 생산을 독려하려는 그런 좀 보도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7월부터 아마 이제 재고 비축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래서 6, 7월에 아이폰 15 OLED 패널 출하량이 아마 전년 이제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 OLED 패널 여기가 이제 가장 비싼 제품이죠. 여기가 한 출하 비중도 전체 한 58%까지 작년에는 43%였거든요. 프로 시리즈가. 근데 이제 올해는 한 58%까지 늘어날 걸로. 그러니까 이제 절반이 넘는 수준까지 고부가 가치 제품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애플에 가장 영향받는 두 회사가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 쪽인데 LG이노텍은 영업이익 비중에서 이번에 아이폰 15에서 좀 새로 채택되는 게 그 잔망경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폴디드죠. 네. 그래서 아마 그거 좀 독점 공급과 또 신규 부품인 액추에이터가 좀 공급이 되면서 이 영업이익에서 애플과 관련된 게 거의 한 아이폰 이쪽 관련돼서 한 85%나 좀 될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LG노텍 주가에는 아이폰이 영향을 좀 막대하게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LG디스플레이도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오히려 프로 라인은 삼성보다 더 많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추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70% 정도, 삼성이 30%.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로는 LG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 40% 들어가는데 프로 모델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아마 이번 올해 4분기에는 7분기만에 좀 흑자전을 하지 않을까 요 영향 때문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폰이 이제 7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니까 관련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댓글에 아이폰 이제 혁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이폰 혁신 없어진 거는 아이폰 5부터 그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이번 아이폰 혁신이 없다 그랬는데 5부터 맨날 나오는 뉴스가 실망 뭐 이번엔 뭐 좀 뭐 안 된다 시장 평가 그런데 이제 사상 최고 판매 기록이 한 2달 뒤에 꼭 나옵니다. 그 뉴스가 다음 거 또 나오면 뭐 아이폰 혁신 없다 실망. 야 대단한 거야 진짜. 매출을 최고 기록. 솔직히 역대급 매출. 왜냐면 솔직히 제가 이제 애플이나 뭐 테슬라 안 갖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 기업을 그냥 전반적인 아웃룩만 보지. 솔직히 내 부끄럽지만 분기 실적이나 거 체크할 이유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야 진짜 많이 보네. 영업이익률이 이게 도대체 몇 %냐 이게 야 이게 영업이익률이 30.29% 나오네. 1,000원 팔면 300원 남는다는 네. 거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제조업들 한 영업이익률 7%, 한 5%, 예, 6%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세계 최대 기업인데 영업이익률 30%야. 근데 여기 수수료 솔직히 너무 많이 떼더라. 앱 수수료 있잖아. 근데 그는 뭐 우리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한 5% 낮추고 10% 뭐 그리고 뭐 미국에서 피켓팅 나오잖아. 뭐 독점하지 뭐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어. 뭐 자기가 잘한 거니까 먹어. 뭐 이런 거야. 서민 피 빨아먹는 애플 뭐 이렇게 이제 분명히 나올 텐데. 나는 이제 기부 얼마 했니? 기부. 사랑의 열매 얼마 냈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이고야. 뭐 어쨌든 뭐 애플 많이 팔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부품들 들어가죠 여기에. 그죠 한국한테도 좋죠 IT한테는. 야, 근데 워런 버핏 어르신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그렇게 안 사다가 그냥 물량뛰기로 확 사버려가지고 지금 버는 거의 80%인가 다 애플에서 벌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참 브랜드라는 거, 이미지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뒤늦게 하는 얘기지만 뭐 기술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뭔가 이 애플 마크라는 게 그죠? 그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맞아요.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과도 온전한 사과도 아니 한입 깨물어 먹어버린 사자가 사과인데.
비슷한 성능인데 훨씬 비싼 한 1.5배에서 2배 비싼데도 그냥 사. 그 뭐예요? 그 보셨죠? 그저 본체 컴퓨터 애플 파워맥인가? 본체 밑에 바퀴가 그게 옵션이래요. 바퀴가 왜 필요해? 아니 이거 이동할 수도 있. 이동 본체. 네, 본체 컴퓨터 본체 바퀴 당연히 그냥 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플이 본체가 따로 있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도 있죠. 데스크탑은 있으니까. 데스크탑이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아이맥이란 시리즈. 그냥 모니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전문가들 쓰는 용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퀴만 80만 원. 바퀴만 80만 원. 깜짝 놀랐어요. 바퀴가 80만 원이야. 바퀴. 근데 시간 다 됐지. 네. 한 10년 전인가? 우리 딸내미가 이제 저기 중학교 갈 때 애플 노트북을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꼭 필요해? 야 그리고 삼성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했더니 아빠 근데 애플 그래서 명동에 있는 애플 스토어가 있더라. 매장. 거기 이제 데려갔어. 그래서 야 그래 뭐 선물 하나 사준다고 네가 알아서 사라. 그래서 이제 그걸 샀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뚝뚝해서 자 갖고 가세요 이렇게 들고 가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그러니까 들고 나왔지. 노트북? 노트북 2만 원 케이스에 이렇게 담아 주더라고. 그래. 근데 그게 또 부피가 좀 되더라고. 노트북이었나 그 PC였나 기억이 안 나요. 컴퓨터를 샀어요. 나왔는데 딸내미가 아빠 프린터도 사는 게 낫겠대. 노트북 컴퓨터를 샀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딜 가냐면 롯데백화점 7층에 있는 가전 거기 가서 삼성 프린터를 샀거든. 근데 이거는 200만 원인가 주고 사고 애플 그거는 거 갔더니 그 잉크젯이 뭐 제일 좋은 거 있잖아 이거 레이저 그게 20몇만 원이다. 20몇 원이더라고. 야 그거 배달이 오는데 설치까지 해주는 거야. 그때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200만 원짜리는 내가 들고 나오는데 20몇만 원짜리는 삼성 그 로고 찍힌 잠바 입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설치를 해주고 잘 되시죠? 그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절함을 본 게 아니라 야 이게 돈이 되겠냐. 20몇만 원에. 그거 뭐 한 명 나 출장비가 프린트 그거 얼마 한다고. 그리고 부르면 와. 잘 안 되면 또 참 AS는 너무 좋죠. 근데 그게 다 비용이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진짜 그날 좀 심각하게 생각했거든. 근데 애플 이거는 뭐 AS 받으려면 진짜 저기 애플 저 무슨 AS 거기 하는데 또 거기까지 또 가갖고 뭐 내 핸드폰 맡기고 또 뭐 무슨 리퍼폰 받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냥 토너 팔아서 돈 번다는 건데. 근데 토너 산 적이 별로 집에서 1년에 한 번 가나? 집에서 프린트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몇 장 안 하죠 그냥. 요즘 이메일 보내고 뭐 카톡 보내고 그러니까. 자, 저희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우리 정규 라운드 끝났으니까. 아니 근데 그 리포트는 다 끝났을까요? 뭐 하나 남긴 했습니다. 하나 하세요. 그 신한투자증권의 최유진 연구원님이 이제 여기 시황 이제 보고서인데요. 이제 반도체 알파를 고려한다면 요새 오늘은 좀 빠지지만 반도체가 그동안 독주를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 외국인 영향력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올해 전체 코스피보다 순매수 한 거보다 그 반도체 순매수 규모가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산 거 빼면은 사실상 올해 코스피는 팔았다. 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경기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오를 땐 더 오르고 또 빠질 땐 더 빠지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앞으로도 만약에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비중 확대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가는 중국 경기하고는 좀 별개 같아요. 중국 경기 굉장히 안 좋으면 사실 과거 같으면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좀 그런 것들보다는 또 AI 또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이런 쪽에서 어쨌든 이제 비중국형 반도체 수출이 좀 좋아지면서 좀 영향을 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를 파는 이유는 이제 최근엔 좀 팔고 있거든요. 어쨌든 6월 들어서 9천억 원 정도 좀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제외하면 2.7조 원 정도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있고 없고가 수익률에 정말 큰 영향을 이번 6월엔 좀 주고 있는데 매도 원인은 중국 경기가 좀 안 좋고 긴축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 내수주를 굉장히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거든요. 은행과 유통은 내수가 좀 안 좋고 통신과 음식료 같은 이제 필수 소비재는 정부가 좀 규제를 하는 좀 이런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철강 에너지 화학은 중국 경기와 또 연관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소프트웨어와 건강 관리는 좀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좀 좋지는 않게 좀 보고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이 외국인 반도체 제외 코스피 누적 순매수 대금이 이게 갑자기 지금 6월 들어와서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외 코스피 지수 이게 보시면 8% 격차가 나요. 반도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요 정도로 지금 수익률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그래서 이제 좀 전략은 요건 것 같아요. 반도체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제 필수재가 좀 돼버린 것 같다. 근데 최근에 워낙 좀 올라서 신고가 따라잡기는 좀 불편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는 자동차나 뭐 기계, 조선, 자본재 같은 섹터를 한번 좀 눈여겨보자. 이들 업종들은 또 이익 변화도 좀 긍정적이니까 그래서 자동차나 흔히 뭐 산업재라 그러죠. 이런 쪽을 한번 좀 대안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는 여기까지 보고요. 아유, 벌써 9시 반이 한참 넘었네요. 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저 SML 또 해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누구 나옵니까? 오늘은 류종 기자와 함께 EV9 자동차 EV9의 결함이 생각보다 좀 많다는 거예요. 약간 좀 심각 수준? 키아? 그렇죠, 키아. 키아. 그래서 그 결함들 어떻게 이거 극복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얘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기아, 또 주가. 그러니까.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네네. 다음 주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월요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